훈련사 직군 안에도 여러 전문 분야가 나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를 변화시키는 행동교정 전문가. 행동교정 전문가라는 직업은 반려견 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다른 직업들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다루는 의사, 동물의 육체를 다루는 수의사,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 전문가, 동물의 심리를 다루는 행동 전문가. 그렇다면 우리가 유사하게 따라가게 될 직종인 심리 전문가라는 직군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필요한 과정은 임상심리 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라고 나와 있고요. 상담심리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의사, 심리 전문가, 훈련사,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련 과정. 훈련사들에게는 견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 직업들은 수련이라는 혹은 견습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보내는 것일까? 심지어 제대로 된 월급이나 근무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까지 이 과정을 보내게 하는 것일까? 다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까, 나의 이런 생각과 영상이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심리학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심리학과 가지 말아요 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이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는 영상이라 참 흥미있게 보았었습니다. 주 8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에 무급으로 수년간 수련을 했다는 심리 전문가들의 말.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뭐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구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실전 연습이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 최근 미용 실습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요. 나의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직업.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그 개의 앞날을 바꿀 수도 있는 직업. 훈련사나 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일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강아지는 평생을 불행할 것이고, 내가 이 강아지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강아지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저 걔가 좋아서 유기견이 불쌍해서라는 어떤 감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아서 상담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첫째,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한 근무 조건을 형성하기가 참 어렵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습을 목적으로 개의 문제 행동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서 학원이나 강의를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혹은 간접 경험만으로 습득될 수 있는 간단한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애견 훈련 분야보다 더 앞서서 발전되어 있는 심리 전문가나 의학 분야에서도 실무 현장에서의 긴 시간의 수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생이나 견습생은 노동자의 개념보다는 배우는 학생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훈련소에서 제시하는 3개월의 견습 기간도 저는 아주 짧고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 과정에 들어와 있는 수련생을 위해서 전문가가 열어준 경험의 장과 피드백의 가치는 생각보다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련은 유료 강의하고 다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 방식이니까요. 여기서 자기의 노력과 전문가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합당한 가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다 쓰여져 있는 문제지를 풀면 수학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늘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고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지독히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몇몇 전문가도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들의 실무 경험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 심리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무려 3,000여 개의 유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요. 수련이라는 힘든 과정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자격증이 발급이 되기도 하고 이 자격증으로 돈을 받고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것은 반려견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지금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랑도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사 자격증이 많아진다는 것은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 말은 어려운 실무 경험 없이도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 말은 직업의 무게를 아직도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쉬운 길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직업이 과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 직업일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직업은 나의 실수가 한 생명 혹은 그 가족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무게 있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행동 전문가들의 어떤 슈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생각, 제도적인 문제나 현 사회 분위기를 따지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훈련사들이 훈련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습생과 수련생의 차이는 소속이 되어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고 학생으로서 훈련소에서 개들과 놀아주고 청소를 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 수련생 혹은 견습생은 훈련소의 직원으로서 견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고 책임을 가지게 되면서 책임에 준하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능력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습생에게 어떤 수련을 권한다거나 혹은 수련생에게 실습생의 업무만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의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훈련사에게 실무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 100번, 1000번의 이론 지식이나 간접 경험보다도 한 번의 실무 경험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 시대에 애견 분야보다 더 앞서서 발전된 유사 분야의 직군에서도 이 실무 경험을 초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후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사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 고집을 좀 내려놓고 올해부터는 견습생을 받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훈련소가 사라지고 혹은 견습생을 받는 훈련소가 사라진다고 하면 앞으로 유능한 훈련사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실무 경험은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걱정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론 지식이 많고 간접 경험이 풍부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실전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레지던트를, 누군가는
수련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과연 바보들일까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바보처럼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